반갑습니다. 자, 이제 종성을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거를 우리가 한 데서요. 이제 그 불보살들은 이 세상을 편안히 살고 가는 안주처 삼기도 하고, 그랬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예, 사업장 삼기도 하고 유의장 삼기도 한다. 그랬었죠? 자, 이제 이게 뭔가면요, 종성들이 하는 그 모습을 대종경 불제품 23장에서는 대종사님께서 말이죠, 이 세 가지로 지금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종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요, 첫째, 종성이 나타나는 첫째는요, 자, 이제 첫째, 안식처. 안식처 삼는다. 안식처가 어떤 것입니까? 예, 편안히 쉬는 것이죠. 다 지금 안식처 있으시죠? 연타님도 안식처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안식처가요. 저도요, 안식처가 있어가지고 어제 제가 청소했습니다. 제 방 청소를 어제 누가 하고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뭘 하느냐고 또 막 따지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참 설명을 하고. 근데 이제 청소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원로원에 있는 어떤 분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등급을 받으면요, 시에서 사람을 내보낸다네요. 그래갖고는 청소를 해준답니다. 일주일에 2번씩을 해준대요. 그래서 나도 등급을 한번 받아볼까 지금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 제가 했는데, 이제 등급 받기는 아직 제가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인구 조사를 하는데 뭐 안경 쓰고 뭐 하느냐, 뭐 이제 보청기를 쓰느냐, 뭐 이런 것도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청기도 안 쓰지. 예? 안 되는 게요. 이게 이제 등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해야 되죠. 내 안식처를 내가 청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식처예요, 지금. 안식처는. 안식처는 어떤 것인가 하면 편안히 쉬는 곳이죠. 그래서 이 세상 자체를 불보살은 편안히 쉬는 안식처로 삼을 때도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요, 이제 그 23장 두 번째는요, 사업장산. 중생제도의 사업이에요. 제도사업이에요. 우리 제도사업 하죠? 제도사업을 한다. 그래서 제도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요, 오셔가지고 말입니다, 참 얼마나 그 저축조합하시고 방언공사하시고 그런 그 과정들이 다 뭔가면요, 제도사업을 하신 하나의 과정이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교단을 이루는 과정 아닙니까? 이루는 과정이거든요. 그 이루는 과정에서 그 사업장 삼는 사람은 이게 이제 정생 제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도사업을 혼자 합니까? 절대 혼자 못해요, 제도사업은요. 그러면 사람을 동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도사업을 하는데 제 혼자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동원해야 되거든요. 그 동원하는 것이 그게 뭐라 그런가 하면 제가 인적 네트워크라 그랬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인적 네트워크를 제일 먼저 만드셨죠. 그게 뭡니까? 구인제자, 10인일단, 단조직 아닙니까? 그게 조직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 조직을 통하지 않으면요, 제대로 자기의 포부와 경륜을 실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조직을 처음 이제 만드신 거거든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12제자 있죠? 예수님 제자 있잖아요. 다 그런 것이다. 부처님도 10대 제자 있죠? 다 있다, 이 말이죠. 다 있고. 그래서 이 지금 사업장의 가장 기초는 뭔가 하면 조직이에요.
조직은 뭔가 지금 말로 하면 이 조직이 바로 뭔가 네트워크다 이 말이죠. 인적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서 사람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업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결정되잖아요. 결정이 딱 된다. 그래서 사업장을 삼는데 조직을 이제 만들어 이제 가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세 번째 마지막에 뭡니까? 유의장이에요. 유의장요. 유의장. 유의장은 뭡니까? 예. 놀고 가는 거요. 우리 이태원 클럽 가가지고 한번 놉시다. 가끔 그렇게 이제 놀자 이 말이죠. 멋지게 말이죠. 그게 유의장이에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때가 아니요. 아이고 이놈의 세상. 그러고도 한바탕 그냥 놀고 가는 거요. 자, 부처님 멋지지요. 이 부처님 불보살들 멋지죠. 자, 안식처 삼는 것은 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장 삼는 것은 일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유의장 사는 것은 놀아요. 멋지게 놀아요. 이 생에 와서는 유의장 삼고 그냥 가는 거요. 이제 저는 유의장에 들어갔어요. 제가 지금 어떤 처진가 하면 유의장 삼아야 돼요, 지금요. 멋지게 놀고 가야 돼요, 지금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놀아. 지금, 근데 유의장 삼는 거예요. 자, 놀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의장을 삼은 전형적인 모델이 누구신가 하면은 누구십니까? 진묵이에요. 진묵스님. 이게 유의장 삼고 가신 거지. 이게 모델이 지금 유의장 삼. 자, 이 전라북도 전체가 어떤 곳인가 하면은 진묵스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유의장 삼고 가신 곳이 뭔가 하면 전라북도 이게 곳곳에 진묵스님의 유의장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원화기연 이제 구세도중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게 응화인데요. 응은 응할 응자거든요. 응해서 화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응해서 화한다. 무엇을 응해서 하는가 하면 기연, 이제 기연을 응해가지고 화한다. 이제 이런 그 뜻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대충 구세라 세상을 구한다 이 뜻이거든요. 세상을 구해서 이 중은 중생이거든요. 중생들을 이제 도는 제도한다, 대조할 도자죠. 중생을 제도하셨도다. 이제 이렇게 그 대종사님을 찬탄하시는 거예요. 이제 응하기연하여 이제 구세 도중이로다. 그래서 이제 이 응화, 이제 응화는 응에서 이제 화한다 이런 것이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응화가 참 대단히 그 중요합니다. 이 응화가요. 응해가지고 화하지 않을 것 같으면요, 같이 그게 상대를 해준다 이 말이거든요. 화한다 이 말은요. 응해서 상대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뭔 일이 우리가 언제 하나 온다 하더라도요, 응화를 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응해가지고 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응해 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보통 이제 일어나는 그런 그 현상인데, 그래서 이제 이 응화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일상의 생활이 이렇게 진행이 돼 가잖아요. 일상생활이 쏙 이제 진행이 돼 갑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돼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응화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 과정은 그냥 지나가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실기한다. 그러죠? 실기한다. 실기한다. 기회를 놓친다. 이 말이 잃어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응화를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실기하게 되는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사람 사는 걸 한번 우리가 봅시다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다가옵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금 다가왔죠. 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 어제 지금 치렀잖아요. 대선 치렀는데, 지금 그거다가요, 돈 지금 걸어놓은 사람이 많답니다. 이제 트럼프가 이기냐, 바이든이 이기냐 해갖고는요, 유럽 저쪽 사람들이 뭡니다, 엄청난 돈을 갖다가 걸어놨다네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나가도 돈 거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인데, 왜 이렇게 돈을 갖다가 거는 거요? 그거는 말이죠,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갖고 주식의 시장의 방향이 달라져 버린답니다. 그렇겠죠? 이게 이제 트럼프가 되는 주식 시장은 어떤 부분이 올라가고, 또 바이든가 되면 어떤 부분이 올라가고, 이게 지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경제가 뭔가 하면 다 출렁거리는 거예요. 그럼 왜 출렁거리는가 하면요, 미국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파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파워 때문에 말이죠, 거기에다가 응화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다 그러죠? 지금 그런 현상들이 어제 일어나면서, 어제는 제가 이제 상당히 지금 좀 실망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어제 저녁부터 보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는 다음 뉴스에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안심이 이제 되더라고요. 지금 그게 세상이 다 이런 것이거든. 그게 응화하는 거 아닙니까? 응화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시대의 흐름을 응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 그랬죠? 아까 지금 우리가 오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들, 관사님 하신 얘기들 다 지금 한 얘기들이 다 응화죠? 이게 응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지 않으면은, 하지 안 하고 살면은 사람이 어찌 됩니까? 목석 같은 사람이 되죠. 그러죠? 목석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산다고 하는 자체가 뭔가 하면 응화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 자체가 응화하고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응화를 이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은 우주의 원리를 그대로 그 상냥문에다가 설명한 거예요. 우주의 원리를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근데 그 뒷구절 두 개, 이것은 오원입니다. 오원. 오원. 5 단어죠? 하나, 둘, 셋, 넷, 5 아닙니까? 이게 이제 명이 돼버린대요. 이제 일월 두자거든요. 하나, 둘, 셋, 넷, 5. 하나, 둘, 셋, 넷, 5. 오원으로 맞췄죠? 그 다음에 송수만목 여출입, 이거는 얼마입니까? 7원이죠. 개합천봉 세우면 7원이죠. 그 응과 기연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지금 하면은요, 이게 이제 이런 뜻만 아니라 이제 기회거든요. 자, 이제 기회. 그러면 이제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항상 기회가 옵니까? 기회가 항상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회는 올 때 오는 거예요. 기회가 올 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가 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아야죠. 예. 그 기회가 왔는데도 잡지 못하면은 놓쳐버리죠. 그러니까 기회가 오면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말고 기회가 왔죠. 그 오니까는 이제 인연의 기회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기연 이 말은요, 인연의 기회가 온 거예요.
왔으니까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 기회를 응화했다 이 말이죠. 응화했다. 아까 제가 이제 응화에 대한 얘기 쭉 했죠. 응화를 했다. 그러니까 기회를 응화한 거예요. 기회를 이제 응화를 지금 한 것인데, 그러면 이제 기회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기회는 어떤 기회인가 하면요. 크게 보면 이거예요. 이제 이 뭡니까? 선우천의 대교역기다. 교역기. 이 선우천, 선천과 후천이죠. 선천과 후천이 대교역. 교역은 바뀌는 거죠. 바뀌는 기회. 이 기에 응화했다 이 말이거든요. 응화했다. 이제 이해가죠? 예, 지금 이 선우천의 대교역기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구자를 우리가 좀 음미를 해봐야 하는데요. 이 구자는 본래 이제 우리가 구호물자 뭐 구호한다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래서 구할 구자거든요. 이제 구해준다. 이제 이런 그 뜻으로 이제 우리가 이 구를 많이 그 실제 생활 속에서 이 구를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또 그렇게 이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그 한국 사회는요, 이 지금 구자가 아주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요.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구가 더 많이 사용되죠. 훨씬 많이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제 많이 사용돼.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주로 하는 말이 구원받는다, 그러죠? 구원받는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왜 나가는가 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참 그래서 이 구자를 이제 엄청 많이 지금 그 사용을 사실은 하는데. 이 구호의 의미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이 지금 그 구라고 하는 이 뜻을 이제 알게 그 되는데, 익산에 사신 삶이 요새는 제가 이제 어디 지방 출장을 지금 뭐 금년에 영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방 출장 가면 항상 한복에다가 이제 이 두루마기 입고 그렇게 이제 쫙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복 입고 두루마기 입고 나가면 사실 익산 시내에서는 그래도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아주 뭔가 하면은요, 이제 아주 나비처럼 해가지고 이제 지금 제가 갑니다. 그제 제가 또 어디 꼭 가야 될 일이 있어갖고 성용차 하나 지금 이제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고향 김천을 지금 다녀왔어요. 갔는데 이제 한복 이제 딱 이제 두루마까지 이제 쫙 차려입고 우리 조카들이 이제 보라고 우리 삼촌이 이렇게 지금 멋지게 하고 왔다 보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다녀왔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익산 시내도 제가 이제 터미널이나 익산역이나 이제 열차 타러 이제 예전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작년만 하더라도 뭐 계속 다녔죠. 그래갖고 그렇게 딱 입고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은 적어도 익산 시내에서는 두루마기 입고 저 나이 정도 되고 하면은, 그리고 또 저를 원불교 사람이라고 거의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 거 아닙니까? 한데도 저를 보고요, 기독교 전도사들이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걸 전단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오. 그래요. 그게 저를 보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오. 그 전단지 주면은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받아야죠.
나 전타님도 그러셨어요? 예. 받아야죠. 왜 받는가 하면 나는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은요,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 다 받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오. 그리고 또 이제 대전역에 가면은요, 참, 대전도 그것도 보통 곳이 아니에요. 마이크를 잡고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지금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다 이제 뭔가 하면은 이 구라고 하는 것을 이쪽에서는 뭔가 하면 완전한 타력으로 생각하죠. 타력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자고, 그래서 예수님을 왜 절대자라고 하는가 하면 성부, 성자, 성신, 그러죠? 그 삼위일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고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이니까 그 삼일체인데 그러면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우리 교리로 볼 때는요, 우리도 성자, 성신, 성부 다 같잖아요. 다 그걸 지금 가지고 났는데 그 기독교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거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불교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이 지금 기독교의 교리 해석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게 이제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하는데 완전히 기독교식으로 이 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타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타력으로 구를 이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 정산용사님께서 대종사님을 여기서 구를 쓰신 것은 구를 쓰신 것은 이게 뭔가 하면요, 자타력이 완전히 병진된 경지예요. 맞죠? 자타력이 아주 병진됐다 이 말이죠. 자력과 타력이 타력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어요. 우리 원불교식으로 교리 해석을 하면은요, 타력을 받으면은 자력이 튼튼해지죠. 또 자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타력을 쉽게 불러오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자타력이 완전히 병진된 분이에요. 근데 자타력이 병진된 분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타력이 병진됐다 이 말은,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 우주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대위력이 있죠. 큰 위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주의 대위력. 그 우주의 대위력을 대종사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그 우주만 대위력이 있고 나는 없고, 대위력은 대위력이고 나는 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우주에 가득 차 있는 대위력을 당신껏 삼으셨어요. 삼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분이 누구신가 하면은 대종사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타력의 병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 타복찬 대위력을 당신껏 삼으셨어요. 대종사님께서는요, 여기서 지금 쓰는 구는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내 것 삼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내 것 삼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을 우리는 어떤 분인가 하면 성자라 그러고, 그 능력을 못 가지고 개인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을, 그 사람을 뭐라 그런가 하면 중생이라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말이죠,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됐느냐 분리되어 있느냐, 안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합일되어 있느냐, 이에 따라 가지고 성인과 중생의 이건 달라진다 이 말이죠. 갈림길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주에 다복차 있는 대위력을 당신껏 삼으셔 가지고 그걸 뭔가 하면은 발휘하셔서 뭘 하시는가 하면 구세를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게 타력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지금 저 금강산 다녀오셔가지고 하신 법문 말씀 있죠? 그 여관방에 가니까는요, 기독교 신자 집에 하셨다 그러죠? 그게 그 사람은 말이지 인간 세상의 모든 역경들을 그 지금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해결했더라. 근데 그 사람은
자타력으로만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죠. 자타력이 병진되는 이와 같은 법을 나는 지금 가르치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말이죠. 인간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수많은 경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경계들을 다 뭔가 하면은 이 지금 우리의 자타력을 병진하는 이 신앙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거라 하신 말씀 하셨죠? 이게 그래서 이런 그 종합적인 뜻을 가진 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아야 그거 될 것 같습니다. 인류 전체의 세상, 인류 전체의 세상, 이제 국가 민족의 세상이 있는가 하면 인류 전체의 세상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인류가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요. 인류가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 인류가 발전하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요, 원시 사회 그러죠. 원시 사회. 이게 이제 원시 사회는 그야말로 원시 사회죠. 그래서 이때는 완전히 뭔가 하면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사회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것을 원시 사회 우리가 그런다 말이죠. 그래서 자연을 숭배하는 사회, 자연 숭배 사회. 그게 이제 우리가 첫째 원시 사회다. 그래서 이제 인간 위주로 사는 사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연과 더불어서 사는 이제 원시 사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원시 사회에서 이제 뭐로 바뀌는가 하면요, 농경 사회로 바뀝니다. 농경 사회로 바뀌는 거예요. 이 사회 자체가요. 그러면 이제 이게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가 주가 되는 사회. 그래서 이제 어쨌든지 땅 더 가지고 땅 가지고 그 예전에 이제 지금 농경 사회에서는 이제 땅 많이 가진 사람이 이제 부자죠. 그래가지고 제가 경주 최부자 얘기했죠. 300년 만석군, 300년 만석군의 그 영화를 누린 분이 경주 최부자다. 제가 이제 그랬고 그 최부자의 시작이 최진립 씨라고 하는 사람이부터 했는데 그 이제 병자호란 때 전공을 세운 그와 같은 이제 그 분이었는데 그 최진립 씨가 이제 가훈을 제가 5개 얘기했죠. 5개를 해가지고 그 전통이 300년을 내려간 거예요. 참 부자 3대 못 먹는데 이제 그 농경사회. 그런데 이 농경사회의 최부잣집의 이 농경사회의 가훈도 진짜 우리 진리에 바탕해가지고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300년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요 부자 3대 못 간다 그러죠. 근데요 300년을 갔다니까 그게 대단하죠. 그 가훈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건 다 베푸는 거예요. 가훈에 보면은요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다 그랬죠. 과객을 대접해라. 흉년에는 하지 말아라. 논을 놀리지 말아라. 그리고는 며느리는 시집 오면은 3년간 무명옷 입어라. 아이 그 부잣집에서 말입니다. 무명옷을 3년간을 입었다 그러면 평생 무명옷 입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인과이치 아닙니까? 육아집에서 육아 시대도요 이렇게 지금 인과이치에 따라 가지고 300년의 전통을 유지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농경사회에는 토지를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이제 부자 안 부자가 결정되는 사회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농경사회가 뭐로 변합니까? 산업사회로 변하죠. 예. 이게 이제 산업화가 일어나는. 산업화가 일어나는. 이제 급격히 산업화가 이제 일어납니다. 자, 이제 여기 산업화 이건 이제 간단히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 네 번째, 지금 뭔 시대입니까? 예, 지식정보사회. 지식정보사회.
자, 농경사회에서의 그 소득의 원천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농산물이 됩니다. 그러죠? 이제 만석, 천석군, 만석군 그러잖아요. 그 산업사회의 소득의 원천은 뭡니까? 기업요? 아니죠. 소득의 원천. 산업사회. 공산품. 그렇죠? 공산품 아닙니까? 소득의 원천이. 어떤 공산품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돈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사회는요. 공산품이 이제 이거는 농경사회에서는 소득의 원천이 농산물이에요. 근데 농경사회에서는 소득의 원천이 뭐 공산품이에요. 지식정보사회의 소득의 원천은 뭡니까? 예? 정보? 지금 맨날 얘기했는데 지식정보사회의 소득의 원천은 뭔가 하면요. 자, 신지식 알아놓으세요. 딱 알아놓으시라니까. 신지식이에요. 새로운 지식이에요. 신지식.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엑셀런스 마킹 했죠? 엑셀런스 마킹은 뭔가 하면요. 신지식을 만들어내는 마케팅 전략이에요. 맞죠? 이게 전체가 이렇게 상통한다니까요. 엑셀런스 마킹은요. 새로운 지식, 신지식을 벤치마킹은 구지식을 베끼는 거 아닙니까? 앞서가는 사람을 베끼는 것이 벤치마킹이죠. 근데 엑셀런스 마킹은 뭔가 하면요. 그 엑셀런스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뭔가 신지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면 이게 뭔가 하면요. 경쟁력이 있다 이 말이죠. 저는 왜 경쟁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신지식을 만들어내요. 맞죠? 해석을 신지식을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경쟁력이 있죠. 제가 원불교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때 또 너무 자랑하네. 이해 안 되는데 이게 지금요. 신지식을 이게 뭔가 하면요. 소득의 원천이라니까요. 지금은요. 세상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요. 대종사님께서 구세 도중 그랬거든요. 구세 도중인데 구세는 인류 전체의 세상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대를 밟고 왔어요. 자, 왔는데다가 또 이제 이것을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산업혁명 그러죠. 자, 이제 원시사회에서 농경사회가 됐죠. 요 다음에 이제 이것을 더 세분화해요. 이 산업사회와 지식정보사회를 더 세분화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이제 산업화로 보는 거예요. 자, 산업사회 첫째는 이제 이 산업사회 첫째는 뭡니까? 자, 산업사회 요것을 이제 세분화합니다. 이제 세분화하는데 어떻게 되면 자, 첫째 1차 산업 시대. 1차 산업혁명이에요. 혁명 붙여 여기다가. 혁명, 1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은 뭐가 만들어줍니까? 이것도 얘기했어요, 제가요. 예? 간사님. 기계? 기차, 예. 기차 중에서도 전기기관차. 이 전기. 이게 전기기관차가 뭡니까? 예전에. 그렇죠. 칙칙북북, 칙칙북북 하면서 지금 전기기관차 있죠? 이게 지금 몇 년을 1차 산업이, 전기기관차가 1차 산업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알아놓으세요. 1차 산업을 전기기관차가 일으키는 원동력이 전기기관차예요. 그래서 이 전기기관차가 생겨가지고 뭔가 하면요. 물동량의 시스템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물동량의 시스템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몇 년을 1차 산업이 끌고 가는가 하면 80년을 끌고 간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80년. 자, 저 고등학교 다닐 때요. 경부선 열차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학교 등교를 철도가 한 300~400m 떨어지는 곳을 해갖고 이제 집도 아무것도 없고 들판을 이제 기관차가 이제 이 전기 기관차가 달리는 거요. 다니는데 제가 이제 있던 데가 그 이제 저 올라가면 추풍령이거든요. 추풍령으로 올라가는 기관차는요. 새카만 연기를 품으면서 힘들어 가지고 칙칙 푹푹 칙칙 푹푹 이렇게 하면서 새까만 연기를 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서울서 추풍령을 넘어서 오는 것은 흰 연기를 내면서 샤 해요. 그리고 샥 쏜살같이 가요. 내려오는 차.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지금요 학교를 왔다 갔다 제가 다녔다니까요. 그리고요 김천역에 딱 나가면요 통근 시간에 학생들이요 그냥 김천역 바닥을 새까맣게 그냥 수놓아요. 왠가 하면요 대전에서 오는 통근차, 대구에서 오는 통근차, 점촌 상주에서 오는 통근차 세 개가 다 여기에 거의 같은 시간에 통근차니까 와요. 그러면은 학생들이요 그 통근차를 타고 등교했다가 또 통근차를 타고 또 저 집에 가요. 그러니까 시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요 그 하면은요 그때 이제 통근차가 이제 하면은 새카맣게 지금 학생들이 이제 흩어지는 거 자기 학교로 이제 흩어지는 거 그 이제 모양을 보면서 제가 이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중등학교를 다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기기관차가 80년을 갑니다. 이게 1차 산업의 원동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산업이 있는가 하면 이제 2차 산업. 1차 산업은 뭡니까? 뭐가 일으킵니까? 예? 예? 방적? 아이고, 그렇게 방적이 되자면은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배틀로 뱉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계로 뱉자는 거 아닙니까? 방적 산업은? 기계로 뱉자면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아이고, 참. 전기. 전기 이거요. 이 전기의 발견이 뭔가면요. 자동화를 왜 원동력이 뭡니까? 산업사회, 산업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뭐예요? 전기 아닙니까? 전력 아닙니까? 전력이 이 전기의 발견, 이 전기를 발견. 예전에는 다 뭐 쓰고 살았죠? 호롱불 쓰고 살았잖아요. 촛불 쓰고 살고 좀 괜찮은 집은 촛불 썼죠. 저 어릴 때요 우리 집에 호롱불 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손님들 오면 촛불 쓰고 다 그렇게 살았어요. 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전기를 발견했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제가 다닐 때 전기가 저녁에 왔다가 갔다가 꺼졌다가 저 어릴 때 그랬어요. 그랬죠? 경험했죠? 자, 그래서 이 전기의 발견이 2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산업혁명을 일으켜요. 그래갖고 자동화의 근거가 뭐가 되는가 하면 전기가 되는 거예요. 알아놓으세요. 이제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할게. 자, 이제 이게 2차 산업. 그 다음에 3차 산업. 3차 산업은 뭐가 일으킵니까? 그렇죠. 컴퓨터와 인터넷. 컴퓨터와 인터넷이 말입니다. 3차 산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이게 60년입니다. 이 전기가 60년. 컴퓨터 이거 이제 40년이.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컴퓨터와 이제 인터넷 이것이 이제 3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지금은 뭡니까 이제? 자, 4차 산업혁명이죠. 4차 산업은 뭐가 일으킵니까? 예? 정보. 자,
또 알아놓으세요. 4차 산업혁명은 딱 세 가지로 이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자, 그게 뭔가 하면. A, B, C. 제가 얘기했죠? 이제 알겠죠? 자,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것이 A, B, C가 A, B, C만 알면 돼요. A, B, C 모르는 사람은요. 자, A는 뭡니까? AI. B는 뭡니까? 빅데이터. 자, 빅데이터. C는 뭡니까? 크라우드. 이런 게 이제 착착 안 해, 이제. 크라우드. 자, AI는 뭡니까? 인공지능이죠. 빅데이터는 뭡니까? 데이터가 크다. 자, 이걸 이제 빅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요. 이제 초고속으로 초연결되면서 초용량의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것, 그것이 빅데이터예요. 초고속으로 엄청난 속도가 빠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초연결돼요. 또 지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용량, 엄청난 용량의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거, 이게 빅데이터예요. 자, B입니다.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뭡니까? 이 크라우드는 뭡니까? 가상 저장 공간. 예, 가상 저장 공간. 참, 요새 지금요, 좋은 세상입니다. 정말요, 강의하기 좋은 세상이에요, 제가요. 얼마 강의하기 좋은 세상인가 하면, 제가 이제 지금 모르는 거 있잖아요. 모르는 거 있으면요, 딱 그 태블릿 PC에 거기다가 단어 딱 치면은요, 촥 떠버려요. 그냥 쫙 떠버린다니까요. 제가 전에 코페르니쿠스 이런 얘기 했죠? 코페르니쿠스 이름 딱 쳐놓으면은요, 그 사람의 그 한 세계에서부터 쫙 나는. 이게 왜 가능합니까? 예. 크라우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엄청난 양의 저장이 어디다 있는가? 크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원불교 대사전 있죠? 지금 제가 책으로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루 위에다가 쫙 지금 제가 써놨습니다. 그런데 왜인가 하면요, 책으로 된 것은 소용이 없어. 이제 한 번도 안 들춰봐요, 제가. 그러고는요, 원불교 대사전에 나오는 그 단어 있죠? 내가 모르는 단어. 그거 신문은 다 놔버리는 거죠. 원불교 대사전 해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 엄청난 큰 두꺼운 책 아닙니까? 이게 다들 그것만 있는가 하면 불교 대사전, 세계 모든 사전들, 지금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들 있죠? 그 많은 책들이 다 어디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크라우드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다 이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킨다. 오늘 강의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